네, 이번에 함께 볼 작품은 김선향 작가의 붉은 꽃, 흰 꽃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작품 소개를 보시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자가 이주한 여성은 아니고요. 이 시의 화자가 아니고 이 화자는 누구냐? 한국어를 가르치는 이 베트남 여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시선으로 한국으로 이주한 베트남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자의 태도는 어떠하냐? 대상은 이 이주한 여성인데 이를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태도는 어떠하냐? 따뜻하게 그는 이 삶이 편안하고 따뜻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따뜻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뭘 보여줍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이 단원 자체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사회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본다이기 때문에 화자는 그중에서도 이제 이주 노동자, 이주한 여성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 진짜로 그리고 작가는 우리나라로 이주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음. 본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에 온 지 이태가 되어서야 2년 정도가 되어서야 자기 이름을 겨우 쓸 수 있게 된 푸엉 씨. 음, 푸엉 씨 위에서 설명 들었지만 이제 베트남에서 이주한 여성인 것 같은데 2년 동안 자기 이름을 겨우 쓰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2년이 지났다. 여러분들 뭐 물론 영어를 시작할 때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고 정식 교과로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과서로 접하게 되니까요. 네, 여러분, 요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신 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이제 2년째가 돼가고 있는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를 하잖아. 제2외국어에서 뭐 일본어 선택하시는 분들 뭐 히라가나 가타카나 배우고 그리고 중국어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제 간자체로 된 한자들을 배우겠지만 근데 그걸로 자기 이름 쓰는 거 얼마나 걸리셨나요? 혹은 아직 못 쓰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마음 먹고 나면은 자기 이름 쓰는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까지 걸리지 않죠. 그 문자 체계를 배운 다음이면은 보통 자기 이름 같은 거 많이들 써볼 수 있으니까 뭐 진짜 맘먹으면은 이것만 쓰자라고 하면 하루 이틀이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자기 이름을 겨우 쓰게 됐다라는 건 뭐예요? 그 한국어 공부에 집중하기에는 어려웠다는 얘기. 이게 뭐 이 사람의 뭐 지능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결국 뒤에 보면은 바쁘게 살아가는 생활에 치이기 때문에 하기 어려웠다라는 자기를 표현하고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보다도 이 사람에게 뭔가 더 중요하고 높은 우선순위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행위들, 생활이 있었다라는 거지. 자, 펑씨 고향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본 셈이죠. 어디에서 왔냐는 거니까. 호치민. 호치민은 베트남 수도입니다. 그죠? 근데 거기가 아니에요. 호치민 버스 8시간. 호치민에서 버스 타고 8시간에 8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까마우라는 곳이고 거기 굉장히 덥대요. 음. 여기 띄엄띄엄 설명한 아직 한국어 많이 유창하지가 않네. 공부한 지 2달이 넘었는데도 읽을 수 있는 단어는 10개 남짓. 본격적으로 이 한국어를 배우고 공부하는데 읽을 수 있는 단어가 10개밖에 안 돼. 근데 이것만 보면 이 학습 능력의 문제인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모르는 게 없는 생선 이름들. 한글 자체가 굉장히 서투르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생활력이 강. 생선 이름들을 잘 외웠다는 건 뭐냐면 생선을 팔고 있는 이 가게가 생선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걸 되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수 있는 단어는 10개 남짓밖에 안 되지만 생선 이름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생계에 열심히 노력하고 매달렸으니까. 그래서요, 수술한 남편 대신 혼자서 생선 장사를 해냈다. 남편이 아팠어. 남편이 아파 수술을 했어. 그래서 그 생선 가게를 누가 봐야 돼요? 포옹 씨가 봐야 되는데 이주한 베트남 여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혼자서 생선 가게를 꾸려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가게를 같이 해왔던 거죠. 거뜬히 해냈다. 거뜬히. 음, 이거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자부심도 있고 잘했다라고 하는 화자의 따뜻한 시선도 있고요. 손을 씻어도 비린내는 희미하게 퍼지고, 왜? 생선을 계속 만지고 하니까. 서영 씨는 빨개진 얼굴로 또 미안해합니다. 왜 미안해요? 이 학습 공간에 같이 공부하는데, 아직 자기의 손에 이렇게 비린내가 배어 있다 보니까 주변에 방해하거나 불편함을 끼친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미안해 하는 거예요. 통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살면서도 그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하는 선한 마음씨를 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가만 있자. 푸엉은 어떤 이름이냐면 하노이의 5월을 붉게 물들이는 꽃 이름이다. 우리나라 이름에선 불꽃나무, 봉황목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요.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죠. 요거 굉장히 진짜 불타오르는지 생각보다 훨씬 더 색감이 강합니다. 이제 시뻘게, 시뻘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자주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노이 이 더운 지역에서는 좀 자주 보이나 봐요. 이 이름을 따서 이 푸엉씨의 이름이 지어진 거죠. 자, 종일 고단했는지 수업하는데 이 붉은 꽃 푸엉씨를 이야기하죠. 깜빡 졸았어요. 깜빡 졸았어. 음. 이게 졸았으니까 수업 태도 안 좋다, 뭐 똑바로 정신 차려라 이런 게 아니고 뭐예요? 그만큼 삶이 고단하고 하루 일과가 고단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때마침 한방눈이 내려서 딸 이름 설화. 펑시의 딸 이름은 설화네요. 설화, 눈꽃이에요, 눈꽃. 때마침 한방눈이 내리는 겨울이었어. 그리고 왜 한방눈이 저렇게 떨어져 있어? 보면서 푸엉씨 당신 딸 이름이 설하잖아. 설화라고 하는 게 바로 저거야. 라고 알려줘. 푸엉씨의 집 방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푸엉씨 빨간 꽃을 그 불꽃나무에 꽂힌 푸엉이 있고 딸의 이름은 또 설화잖아. 그렇게 해서 붉은 꽃과 흰 꽃 두 꽃이 방 안에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송이 시들지 않는 꽃이 활짝 시들지 않는 꽃. 음. 왜냐하면 이 시들지 않는 꽃이라고 표현한 게 진짜 꽃이 아니니까. 진짜 꽃이면 시들기도 하지. 근데 푸엉 씨는 꽃의 이름을 따고 있지만 생활력 강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고 설아도 이제 막 어린아이고 앞으로 또 피어나갈 그런 사람이잖아요. 일단 사람이기 때문에 시들지 않는 꽃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들을 꽃에 비유하는데 왜 시들지 않느냐? 이건 화자의 바람, 응원이라는 거죠. 시들지 말고 시련에 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더 활짝 피고 더 형편도 나아지기를 바라는 그런 응원의 마음을 담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뭐 간단했죠? 내용 좀 간단하고, 음, 이거는 내용 자체나 이해하는 게 어렵다기보다는 이제 이주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각을 통해 우리가 그들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하고, 어떻게 품어야 할지, 어떻게 함께 공존하고 살아나가야 할지를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해답을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았고요. 여기 있는 것들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 하나만 기회가 조금 아쉬운데 2단원으로 좀 넘어가서 오은 작가의 시 작품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대단원으로는 2단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중단원으로는 3단원이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이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143페이지입니다. 내가 화자인 나 내가 오늘 하루 겪은 구체적인 기분이나 상황을 다양한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시다. 마치 일기를 쓰듯 하루를 표현했고, 다양한 비교 대상을 통해서 하루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이 다양하게 표현하는 내용들을 통해 작가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볼 수가 있는 거였고요.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1년부터 해서 토마토, 나무, 유리, 구름, 종이, 일요일, 그림자, 공기, 토마토. 이렇게 연마다 다른 대상으로 자신의 하루를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오은이라는 작가고요. 첫 번째 1연입니다. 아까 봤다시피 나는 오늘 토마토. 토마토.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토마토. 똑같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토마토의 속성으로 겉과 속이 같다라는 의미를 얘기한다. 솔직히 선뜻 그렇게 납득이 잘 되는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앞뒤로.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보더라도 똑같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름에 대한 것이고요. 네, 마지막에 보면 나와 있는 1연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꽉 차 있었다. 나는 오늘 토마토고, 나는 일관됐으며 오늘 하루 나는 일관된 모습이었고 또 꽉 차 있었다. 꽉 차 있다라는 게 뭐냐? 너무 뭐잘 익었다라는 얘기냐 싶겠지만 저는 요거를 이제 어차피 나의 오늘, 나의 하루를 설명하는 거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냐면 충만하다. 충만하다는 표현 아시죠? 하루가 이제 꽉 차고 마음이 꽉 차 있고 뭔가 특정한 기분이나 아니면 특정한 상태로 뭔가 온전한 모습일 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나는 오늘 나무. 오늘 나를 비유했는데 이번에 나무란 말이 있네요. 음, 왜 나무일까? 햇빛이 내 위로 쏟아졌다. 햇빛을 지금 바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나무는 어때? 바람이 불면 그 바람에 몸을 맡기게 되죠. 흔들리게 돼. 근데 이게 바람에 흔들린다는 게 막 너무 이제 휩쓸린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 맥락상 어때요? 내가 사방으로 자라고 있었다. 성장하고 있어. 나는 점점 더 커져가고 있네. 자신의 성장을 느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유리. 좋은 데만 있는 게 아니네요. 금이 간 채로 울고 있었다. 유리가 금이 가서 깨질 듯하게 있는 것처럼 자신의 슬픈 마음을 마치 금간 유리로 표현을 한 거죠. 거짓말처럼 눈물이 고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물이 갑자기 생기거나 이럴 상상을 전혀 못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물이 고이는 것처럼. 이전까지는 울 일이 없었어. 그런데 딱 어떤 일이 생기고 나면 바로 눈에 눈물이 꽉 차는 것처럼 정말 그러니까 좀 전까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단 1분 전에 기뻤다가도 슬픈 소식이 들리거나 하면 바로 눈물이 흐를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 같은 거지. 그리고 그 거짓말이라는 걸로 시작해서 그 다음 행에서는 그것과 대조되게 진짜 같은 얼룩이 생겼다. 진짜 눈물 자국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금간 마음처럼
흉터로 남는, 상처로 남는 슬픔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나는 오늘 구름 이렇게 시시각각 표정을 바꿀 수 있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다? 다양한 모습이었고 다양한 마음의 변화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변하는 가운데 막 오르락 내리락 막 조울증이다 이런 게 아니고 내 기분에 취해서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하게 그렇게 보내는 하루였던 거죠. 나는 오늘 종이 이거는 이 부분을 저는 이 사람이 시인이기 때문에 했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써야 할지 종잡을 수 없었다. 하얀 백지가 있을 때 글감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이 시에서는 표현된 것 같습니다. 텅 빈 상태로 가만히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있는 거죠. 그게 뭐와 같다? 오늘 나의 마음과 같아서 누군가가 그 종이를 연필로 채워주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의 이 막막하고 텅 빈 그런 모습에다가 그런 마음에다가 위로를 해 주었으면 시를 쓰 글을 쓰는 것도 어때요? 백지에다가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표현으로 가치 있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것처럼 누군가 나의 텅 비고 공허하고 슬픈 마음에 위로를 해 주었다면 해 준다면 좋겠다. 이 텅 빈 상태에 보니까 앞에서 봤던 토마토 생각이 나네요. 그죠? 토마토. 왜? 토마토 보면서 뭐 꽉 차 있었다. 충만함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거의 상반되는 마음의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오늘 일요일, 그렇죠. 우리 월요병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월요일이면 이제 한 주간의 휴식이 다 마무리되고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일요일의 우울함이죠. 저녁이 되면 이제 다음날부터 다시 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학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휴식이 끝나간다는 현실. 그때 우리는 이제 내일이 오지 않고 '아우 좀 더 쉬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나는 오늘 그림자 이거 좀 무서운데. '내가 나를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나의 그림자구나. 그래서 내가 나의 그림자로서 나를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이것보다도 어떤 거냐면 이보다도 집착 이것보다도 뭔가 흑역사가 자꾸 머리에 맴돌고 떠오르는 것처럼 떨칠 수 없는 그 어떤 부정적인 생각 이게 막 부끄럽고 이랬던 것들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머리를 맴도는 그런 상황인 거죠. 나는 오늘 공기. 이번엔 또 다른 대상이 나왔습니다. 너라고 하는 내 옆을 계속 맴돌고 있었다. 근데 왜 공기냐? 아무도 모르게. 자 근데 이게 이 아무도 모르게라고 하는 시행이 그 앞에 있는 행이 닿을 수도 뒤에 있는 행과 연결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네 옆을 맴돈다. 공기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옆에 있어도. 그렇게 나도 계속 너의 옆에 있고 싶다.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다는 거 알면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담을 주지 않고 함께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너를 살아있게 해 주고 싶다. 누구나 공기가 있어야 살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어디에도 들키지 않고 생색내지 않으면서 너를 그렇게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고 싶다라는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화자의 바람을 담고 있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나는 오늘 토마토. 내 앞에서 온몸이 그만 붉게 물들고 말았다. 여기에서의 토마토는 앞뒤가 똑같다든가 오늘 하루 충만하다든가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시인이 이번에도 너를 상정해 놓고 너라는 대상을 상정해 놓고 또 토마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토마토의 시각적 이미지를 따와서 뭐예요? 온몸이 그만 붉게 물들고 말았다. 얼굴만 빨개진 게 아니야. 온몸이 빨개질 만큼 그만큼 좀 부끄럽고 쑥스러워. 왜? 너를 좋아한다. 너에 대한 호감이 있으니까. 자, 하루를 그리고 그 하루 속에 내가 의식하고 좋아하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요 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개의 시를 한꺼번에 같이 봤는데요. 둘 다 분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고 내용도 엄청나게 깊거나 복잡하고 어렵진 않습니다. 시대적 상황이나 작가의 어떤 개인적인 일상을 알아야지 내용이 이해될 만큼 복잡하거나 또 이제 뭐 그 외제적인 맥락에 의존하는 그런 작품들도 아니어서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비교적 수월하게 문제는 풀릴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오늘 이렇게 도시 작품 봤는데요. 꼭 복습 잘 해주시고 복습 퀴즈로 한번 자신이 얼만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